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꽉 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식 걱정, 지나간 직함,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오래전에 내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 대한 원망.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늦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법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을 내려놓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붙잡는 법을 배웁니다. 좋은 성적을 붙잡고, 좋은 직장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재산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노년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조언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살아보면서 겪은 일들, 제 주변에서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갔는지, 그 장면들을 여러분께 그냥 조용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알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비슷하게 가정을 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을 넘기면서 두 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한 분은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사위가 예의가 없다고 화를 내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억울해했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도, 산책하는 길에서도 마음이 늘 어디엔가 묶여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몸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걱정과 원망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가 아니라 탄식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 고집스럽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선택의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80이 넘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나이가 드는 것이 무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고요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재산의 차이도 아니었고, 자식이 잘 되고 못됨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한 분은 평생 붙잡았고, 한 분은 어느 순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우리는 붙잡을까요?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물어온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붙잡는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쥐는 이유는 그것이 사라질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잊혀질까봐. 그 두려움이 집착이 됩니다. 젊을 때는 그 집착이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더 잘 되고 싶다는 욕망,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집착은 더 이상 연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무거운 닻이 됩니다. 배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데 단만 점점 깊이 박혀가는 형국이지요. 제가 오랫동안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고통을 겪는 분들, 가장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세 가지 중 하나, 혹은 그 전부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권위, 돈, 그리고 자식. 먼저 권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신 분이었고, 주변에서 존경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그분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나 자신이 교장이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셨고, 아무도 묻지 않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으며, 누군가 자신의 말에 토를 달면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분은 퇴직 이후 수년 동안 사실은 교장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신 거예요. 몸은 퇴직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 모습이 왜 슬프냐고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분을 그저 한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 혼자만 여전히 교장 선생님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이 그분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직함 혹은 역할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회사에서의 직책이든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든 혹은 오랫동안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자리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글을 쓰고 강단에 서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멈추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수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가치라는 것을요. 직함은 사람이 빌려 입는 옷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벗어야 합니다. 그 옷을 벗고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나이를 품위 있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위축시키는지 잘 압니다. 노년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모아온 것은 이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된 분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중에서도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노년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마치 자신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셨어요. 음식을 사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도,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분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반대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어요.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돈이 차지하는 자리의 문제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삶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랑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고 그 사실을 자식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식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개입하셨습니다. 직업도, 결혼도, 이사도, 자식 교육도. 그분에게는 그것이 다 사랑이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그것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결국 자식들은 중요한 일을 어머니께 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간섭받을까봐. 그분은 노년의 자식들이 왜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혼자인지. 그 외로움은 굉장히 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외로운 노년. 제가 보기에 그 원인은 하나였어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자식은 내가 만들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담은 말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여기에 내려놓음에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놓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지금 이 지점에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어떤 노인이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가 비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젓가락을 드는 손이 조금 느립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고, 핸드폰에는 오늘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단지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평생 무언가를 너무 단단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하나씩 곁을 떠난 것일까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억울한 환경 때문에 홀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외로움에는 오랜 시간 쌓인 집착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했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자신이 옳다고 고집했던 그 긴 세월들. 반대로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또 다른 분이 작은 찻집에서 이웃을 만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납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분의 집에는 가끔 자식이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에게는 오늘 하루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분은 어느 시점에 무언가를 내려놓은 분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자신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젊을 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한꺼번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때로는 아프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 해온, 그리고 제 주변에서 내려놓음을 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의식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면 무엇에 화가 났나요? 서운했다면 무엇을 기대했던 건가요? 불안했다면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건가요? 이것을 남에게 말하거나 일기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잠들기 전에 잠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언제나 사랑, 걱정,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 포장지를 한 겹 벗겨보는 연습, 그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천천히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날씨도, 타인의 마음도, 이미 지나간 과거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삶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것인데 누군가에게 오래 품어온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소화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원망은 참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원망은 상대방보다 나를 더 괴롭힙니다. 제가 수십 년간 본 것 중 하나는 오래된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분들이 그 원망의 대상보다 먼저 병이 난다는 것이었어요.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그 무게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의식처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전 같으면 분노했을 상황에서 그냥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뜬 눈으로 밤을 보냈을 걱정이 그냥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 몸에 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감각해지는 것, 혹은 체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혹은 삶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했고,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집착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는 사실 생존에 필요한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삶의 농도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무엇이 오느냐고요? 고요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 계절이 바뀌는 것이 보이고, 옆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보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곁에서 봐왔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 그분들의 노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와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건강도, 생활도, 사람도. 하지만 그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끼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매일 아침 고요한 충만함 속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수십 년간 생각했어요. 결국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을 배운 사람과 끝내 내려놓지 못한 사람.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도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답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어느 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작은 것들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그 상처를 하루 동안만 품고 내일 아침에는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이 내 바람대로 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오늘 하루만은 그 답답함을 손에서 살짝 놓아보세요. 지나간 시절에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쉬우신가요? 그 아쉬움이 지금의 오늘을 가리지 않도록 잠시 옆으로 밀어두어 보세요.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손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씩 견뎌내다 보면 어느 날 이런 느낌이 옵니다. 무거운 짐을 한참 메고 걷다가 내려놓았을 때의 그 홀가분함. 그 순간을 한번 경험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사실 선물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억이 흐려지고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곁을 떠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선물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가족을 지켜야 했고, 사회의 기대에 맞춰야 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노년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려면 손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집착으로 두 손이 가득 차 있으면 노년이 주는 그 조용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오늘 하루가 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이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아침이 왔다는 것. 100년을 살다 보니 내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제대로 살려면
어제에서 가져온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입니다. 붙잡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고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권위인가요? 돈인가요? 자식에 대한 기대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원망인가요? 혹은 지나간 시절의 자신에 대한 아쉬움인가요? 무엇이든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보세요. 나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가? 아니면 이제 조금 내려놓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내려놓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오랫동안 보아왔고, 그리고 제 자신이 그것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가볍게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